은퇴 후에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은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취미 하나라도 챙기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직장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에 취미와 여가 활동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고작 탑골공원이나 동네 노인정과 서울 근교의 등산이 전부인 게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 인터넷, TV 시청, 산책, 등산, 장기, 바둑 등 대개 소극적인 시간 때우기 정도가 취미의 전부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중장년들은 평소 일과 여가를 병행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미활동은 지역사회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퇴직한 뒤 사회와 단절됐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지는 중장년들에게 건전한 취미를 통한 동호회 모임 등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값지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평생 취미입니다. 좋은 취미는 노후의 친구로 50대부터는 자신이 혼자서 즐기거나 부부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 취미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취미가 갖는 장점 3가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유지. 은퇴하고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이에 따라 생활 속에서 유지되었던 근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취미가 있으면 체력 유지 등 신체의 건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 달리기, 마라톤, 테니스, 골프 등의 야외 취미는 몸을 움직여 근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취미가 있으면 퇴직 후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면 제일 먼저 허탈해지는 부분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사람 만날 일이 없는 데서 오는 우울감일 겁니다. 취미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면 노후 생활은 더욱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통한 새로운 목표. 취미가 전문성이 더해지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삶을 더욱 더 값지게 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 선택 시 고려할 사안. 첫째, 취미를 2-3가지 병행. 예를 들어 낮에 탁구를 하고 저녁에 노래 부르기를 하거나, 낮에 수영을 하고 저녁에 바둑을 두거나, 낮에 사진을 찍고 저녁에 유튜브 제작을 하는 등 2-3가지 취미를 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섞어서 하면 건강과 더불어 두뇌의 노화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취미 비용. 취미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비용이 들 경우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식 선택. 달리기가 힘들면, 걷기로 신체가 불편하다면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를 참고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생각해주세요. 테니스. 처음부터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고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무난히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배드민턴. 격한 운동으로 무릎이 좋지 않으면 피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부부가 하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부부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레슨을 받아서 기본기를 다진 후 즐기면 좋습니다. 당구. 주로 지인들과 즐기기에 좋은 취미입니다. 수영. 폐활량이 좋아지고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을 경우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게이트볼. 지인들 혹은 동호회를 통해서 단체로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골프.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굳이 필드를 나가지 않는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연습장에서 충분히 즐기거나 유산소 운동 대신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활쏘기. 집중력을 높여주고 정신 수양에 좋습니다. 지인들과 즐기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자전거.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하체 근육 발달에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적당한 비용의 자전거와 장비를 갖추면 되고, 자전거 길이 많아서 자연을 만끽하면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개인 및 단체 활동으로도 훌륭합니다. 등산. 무릎이 괜찮다면 등산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체 근육 발달에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 제일 쉬운 운동입니다. 공원을 따라 걸어도 좋고 집 주변을 따라 걸어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매일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호폭을 조금 크게 해서 빨리 걸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달리기.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무리한 장시간 운동의 경우 근육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1시간 이내에 달리기가 좋습니다.
정력 강화에도 좋은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매일 하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꾸준히 해서 근력을 강화하면 좋습니다. 여름철 너무 더울 때나 겨울철 너무 추울 때 실내에서 트레드밀에서 유산소 운동과 기구를 이용한 무산소 운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명상과 요가, 정신건강, 신체건강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는 뇌 발달에 좋고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론 치매 예방에도 좋겠습니다. 외국어 공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암기 활동을 해야 하므로 뇌가 쇠퇴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치매 예방에 최고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어를 공부하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소통하는 재미도 좋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목공, 전원 생활을 하는 경우 자기만의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목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구를 다루는 작업이므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행은 내가 늘 있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릴렉스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로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자동차 여행, 대한민국 구석구석 보석 같은 코스가 정말 많습니다. 철마다 자동차로 갈 곳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SUV 차가 차 확보할 수 있어 대세라고 합니다. 악기 연주, 은퇴 후 색소폰, 트럼펫, 플루트 등 연주를 배우는 분들도 많은데 정신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드럼도 취미 활동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을 시원하게 다스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몸을 쓰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생활에 활력소가 됩니다. 노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폐활량이 좋아지고 생활에 활력소가 됩니다. 댄스, 유산소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운동하며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 흥겹기도 하고 자세 교정도 됩니다. 스텝과 하나하나 행동을 기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최고라고 합니다. 음악 감상은 정신건강에 좋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로는 모든 취미 활동 중에서 최고입니다. 영혼이 맑아집니다. 영화 감상, 집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등을 통해 영화 감상도 많이 하십니다. 밖에 영화관과 느낌이 또 다르고 볼 것도 풍성합니다. 미술 전람회, 음악회, 공연 가기, 듣고 보는 것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좋고 뇌를 자극시킵니다. 바둑, 체스, 정적인 취미입니다. 집중력을 향상하며 정신건강에 좋고 머릿속에 계속 수를 생각하면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리, 만드는 즐거움과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요즘 남자도 요리를 많이 배우고 집에서도 요리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제과, 칡밥, 만들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이 취미가 잘하면 제2의 인생 직업과도 연결됩니다. 농작물 재배, 전원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이겠지만 운동도 돼서 건강에 좋습니다. 뜨개질, 십자수, 코바늘,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취미로 많이 합니다. 양손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뇌에도 좋고 편안하고 명상적인 상태를 유도해서 좋다고 합니다. 꽃꽂이, 예쁜 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정서에도 좋고 손과 뇌를 사용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화초, 식물 키우기, 마음의 안정, 정신건강, 키우는 재미가 있고 때로는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사진, 은퇴 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무료함이 없으며 여행을 많이 떠나야 해서 좋습니다. 도자기 공예, 세상에서 하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예, 정신수양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윽한 묵향을 맡으면서 심신이 평온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마음이 차분히 정리가 됩니다. 글과 그림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그림 활동을 하면 관찰력과 기억력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드론, 요즘에 뜨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열린 세상을 맛볼 수 있고 독특한 촬영과 함께 기계 조정에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낚시, 국민의 취미입니다. 우리나라 800만 명이 즐기는 취미라고 합니다. 지인과 같이 다니면서 현지에서 캠핑까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기, 외로움과 고립감 극복의 최고입니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산책이나 운동 시 같이 할 수 있는 반려자가 됩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버, 취미를 떠나서 이제는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 주제를 선정해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개인 방송국 역할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노후에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취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어릴 적 꿈꿔왔던 것들 일수도 아니면
제2의 직업으로 삼고 싶은 것일 수 있는 취미를 과감히 선택해서 즐기시는 것이 어떨지요? 멋진 인생 제2막을 펼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